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 위기가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터진다고 합니다. 이제 2024년 5월 1일 경기대공황 정시화본 적립, 스트레스 DSR 적용,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대출이 안 된다라고 봐야죠.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제 신용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개개인들에게 소득을 따져보고 대출을 해줄지 말지, 대출해주는 금액도 얼마나 해줄지를 이제 따지는 구조인 건데, 뭐 결국에는 이제 내수에 이제 돈이 이제 부족해져서 돈이 안 돌아서 급격한 소비 침체와 개개인들의 이제 경제적인 곤란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확대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제 이때까지 이야기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나온 모습들이 그랬다 보니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막연한 기대감이나 막연한 추측을 하면서 지내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부의 부채도 무려 400조가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 정부 부채도 1000조가 넘어요. 가계 부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고, 통틀어서 6000조가 넘는 빚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무자비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연끌해야 된다, 비투해야 된다, 주식이 재테크의 최고다, 부동산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 돈은 없어도 집은 사야 된다, 뭐 서민들, 이제 보통 사람들 뭐 부동산 거주 사다리를 걷어 차는 거냐, 왜 대출을 못 내게 하는 거냐, 온갖 개잡소리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제가 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집을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기 돈 5천만원 가지고 집을 사겠다고 덤벼들어요. 4억 5천이 빚이라는 건데 이게 갚을 수 있는 거냐고요. 못 갚는 거죠. 못 갚는 겁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는 5억짜리 집을 살려면 자기 돈이 못해도 3억 이상은 있어야죠. 3억 5천, 뭐 4억, 뭐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정말 뭐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낸다라고 쳐도 절반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집을 그래도 최소한 살려고 하는,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난 5년 동안, 특히나 2019년, 20년, 21년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뭐 그런 게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막 사들였던 거예요. 어쩌려고 저런 걸까? 뭐 그네들이 그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한 건가? 무슨 세상살이를 뭐 그냥 게임하듯이 그냥 저렇게 이제 막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일이 터지겠습니까? 감당 못할 쇼크, 충격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빚을 내면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지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태형건설 PF 대출 때문에 무너진다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다 메꿔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빚진 놈이 채권단 앞에서 뻔뻔하게 굴고 있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놓고 석고 대제해도 될까 말까 한데 뻔뻔하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안 해. 뭐 그냥 개막장이죠, 개막장. 이제 주식시장에서 태형건설이 주가가 뭐 24%인가 오르고 뭐 이제 어이가 없죠. 왜입니까 이거? 워크아웃 신청한 기업이 주가가 저렇게 상한가 친다라는 게 뭡니까 저거? 그냥 개막장이죠, 개막장.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그 금융수장이라고, 경제수장이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침몰할 수준이 되는 거죠. 국가신용 등급 하락은 당연한 거고, 돈이 씨가 마르는 거고, 뭐 이제 저희 태형건설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뭐 신협이 50몇 개라는 뉴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참 무자비한 얘기, 무서운 얘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 망가지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런 상황인데 지금의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세금으로 메워주면 그 펑크 나면 누가 다 땜빵합니까? 누가 다 뒤집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재벌들, 족벌가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아유, 이제 귀신같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다 처리하죠. 뭐 최근에는 그 뭡니까, 양도소득세 기준을 주식 10억에서 얼마로 올렸습니까? 50억으로. 사실상 세금 2조 1000억을 날려먹었어요. 이 무슨 개 쓰레기 같은 짓거리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서민들 관련한 이제 돈은 계속 줄이고 있고, 뭐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줄여나가면서 정작 필요한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재정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꼴이 점점 이제 비정상을 넘어서 이제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지금이 이제 2024년 1월인데 4월에 총선 있고, 그 이후에 5월달 되면 이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정립 시행하고 점점 이제 상황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2024년, 2025년, 2026년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부실이 뭐 40몇 프로, 50몇 프로, 70몇 프로 터진다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많이 이제 개판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제 더 잔인하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현금을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보통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흑수저일수록 더욱더 현금을 목숨줄로 생각하고 아끼고 또 아끼고 절약하면서 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하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제 대경제 충격이 벌어진다. 1997년에 IMF,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더 우려스러운, 더 충격이 큰 이제 위기가 이제 터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다니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연 얼마나 유효할까요? 길어야 1년인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하반기 전까지 떠들어대다가 그 이후에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조심하고 또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